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통일사상 요강 제6장 윤리론을 낭독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부분인 원리적 근거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네, 통일윤리론은 세 가지 핵심 원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립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참사랑.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진선미의 가치의 터전이 되고, 인간이 완성된 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가정적 사회기대인데, 하나님의 참사랑이 이제 우리가 정말 상속받고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정적 사회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 자녀 이렇게 내 위치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회기대를 통해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인 분성적 사랑, 3대상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셋째는 3대상 목적인데요. 완성한 남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출생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부모, 그러니까 부, 모, 자녀의 사회기대가 형성됩니다. 이때 각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세 대상을 대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인간의 피조 목적인 3대상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3대상 목적은 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부모의 하향성 사랑, 부부의 횡적 사랑, 자녀의 상향성 사랑으로 분성되어 나타납니다. 네, 오늘 읽을 부분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2. 윤리와 도덕. 1. 윤리와 도덕의 정의. 가정에 있어서 각 구성원은 개인 즉 개성진리체로서 내부의 마음과 몸 또는 생심과 육심의 수수작용에 의한 사회기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이 내적 사회기대이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상호 간에도 수수작용에 의한 사회기대가 형성된다. 이것이 외적 사회기대이다. 생심과 육심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내적 사회기대가 형성될 때 생심은 주체, 육심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간 조상의 타락 이후 인간의 생심과 육심의 관계는 역전되었다. 즉, 육심이 주체가 되어서 생심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육심의 목표인 의식주의 생활과 성생활이 선차적인 것이 되었고, 생심에 의한 가치의 생활은 2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생심과 육심의 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여러 성현들에 의해서 강조되어 온 수도생활, 인격도야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완성을 위한 노력이지만 한편 가정의 완성, 즉 가정적 사회기대의 완성을 위한 노력도 역사를 통하여 꾸준히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여기에서 윤리와 도덕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 윤리란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이다. 즉, 가정을 기반으로 한 인간 행위의 규범이요, 가정에 있어서 사랑 중심의 수수법을 따르려는 인간 행위의 규범이며, 가정적 사회기대를 형성할 때의 규범이다. 따라서 윤리는 연체로서의 규범인 동시에 제2축복, 즉 가정 완성을 위한 규범이기도 하다. 도덕이란 개인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이다. 즉, 개인 생활에 있어서의 인간 행위의 규범이요, 내적으로는 개인의 내면 생활에 있어서 심정 중심의 수수법을 따르려는 행위의 규범이며, 개인적 사회기대를 형성할 때의 규범이다. 따라서 도덕은 개성진리체로서의 규범인 동시에 제1축복, 즉 개성 완성을 위한 규범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은 주관적 규범인 반면에 윤리는 객관적 규범임을 알 수 있다. 2. 윤리와 질서. 가정적 사회기대의 일정한 위치에서 일정한 목표를 향한 행위, 3대상, 3방향으로 향하는 행위의 규범이 윤리임을 이미 밝혔다. 이때의 행위의 내용은 물론 사랑이다. 따라서 윤리는 바로 사랑의 위치, 즉 질서 위에서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윤리는 질서를 떠나서 세워질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 부부 간의 질서, 형제자매 간의 질서가 경시 내지 무시되고 가정에서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 질서 붕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본래 사회의 질서 체계의 근거지어야 할 가정이 오늘날에는 질서 붕괴의 시발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랑의 질서는 성의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윤리는 사랑의 질서인 동시에 성의 질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 풍조는 성의 질서가 심히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성의 질서란 성적 결합의 질서, 즉 남녀 쌍의 질서를 말한다. 부모의 쌍과 자식의 쌍 사이에 질서가 있음은 물론이요. 형의 부부와 동생의 부부 사이에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즉, 동생이 형수를 성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형이 제수를 성적으로 사랑해도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 남녀의 불륜한 성관계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적 질서의 파괴를 가져온 원인 중의 하나는 기존 가치관의 붕괴로 인해서 형성된 동물적 인간관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관능적 성문화를 조장하는 일부 매스컴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의 신성성은 사라지게 되었고 성의 퇴폐 현상은 오늘날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천사장의 유혹에 의해 천사장과 불륜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랑의 질서와 동시에 성의 질서가 파괴된 상태와 흡사한 것이다. 가정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청되는데 그것은 사랑의 질서와 성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안 된다. 통일윤리론이 제시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제 생각에 윤리와 질서에 관한 거였잖아요. 이제 성의 그런 성적 질서의 파괴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는 기존 가치관의 붕괴로 인해서 형성된 그런 동물적 인간관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관능적 성문화를 조장하는 일부 매스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의 신성성은 사라지게 되었고 성의 퇴폐 현상은 정말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사랑의 질서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뭐 가정의 그런 형태도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윤리 도덕과 천도. 인간은 우주의 구성 요소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우주를 축소한 소우주인 것 같이 가정은 우주의 질서 체계를 축소한 소우주 체계이다. 따라서 가정의 규범, 즉 윤리는 우주의 법칙이 축소되어 나타난 것이다. 즉 가정 윤리는 바로 천도이다. 우주는 예컨대 태양계의 경우 달, 지구, 태양, 은하계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라는 종적 질서와 태양계에 있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횡적 질서가 있는 것 같이 가정에도 손자, 자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로 연결되는 종적 질서와 형제자매와 같은 횡적 질서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질서에 대응하는 것이 조부모 및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애,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성, 효행 등의 종적인 덕목이고 부부의 화해, 형제의 우애, 자매애와 같은 횡적인 덕목들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윤리는 연체로서 가족 상호 간에 지켜야 하는 규범인데 대하여 도덕은 가정에 있어서 개인이 단독으로 즉 개성 진리체로서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따라서 도덕도 천도, 즉 우주의 법칙을 닮은 것이다. 우주 내의 모든 천체는 일정한 위치에서 반드시 내적 사회기대를 형성하고 있다. 즉, 그 내부의 주체와 대상 간에 반드시 원만한 수소작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개인으로서 일정한 위치에서 반드시 내적으로 생심과 주체와 육심,
대상 간에 원만한 수수작용이 벌어짐으로써 내적 사위기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적 사위기대를 형성할 때의 행위의 규범이 도덕이다. 따라서 도덕도 천도인 것이다. 이 내적인 수수작용은 하나님의 심정 또는 창조 목적을 중심한 수수작용임은 물론이다. 도덕성의 덕목은 순진, 정직, 정의, 절제, 용기, 지혜, 극기, 인내, 자립, 자조, 공정, 근면, 청결 등이 있다. 4. 가정윤리의 확대 적용으로서의 사회윤리. 통일사상에서 볼 때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가정의 가족관계가 그대로 확대된 것이다. 예컨대 연장자와 연소자가 있어서 그 연령의 차가 30세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연장자는 연소자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고 연소자는 연장자를 부모와 같이 존경해야 한다. 또 그 연령의 차이가 10세 이내일 경우 연장자는 연소자를 동생과 같이 사랑하고 연소자는 연장자를 형이나 누님과 같이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가정윤리는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가정윤리를 사회에 적용하면 사회윤리가 되고 기업에 적용하면 기업윤리가 되고 국가에 적용하면 국가윤리가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덕목 또는 가치관이 성립하게 된다. 국가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정부는 부모의 입장에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에게 선한 정치를 펴야 하며 국민은 대통령이나 정부를 부모처럼 존경해야 한다. 또 학교에서 스승은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은 스승을 부모처럼 존경해야 한다. 또한 사회에서 연장자는 연소자를 애호하고 연소자는 연장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되며 회사에서 상사는 부하를 잘 지도하고 부하는 상사를 잘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들은 가정에 있어서의 종적인 가치관이 확대 적용된 것이다. 가정에 있어서 형제자매 간의 사랑의 범위가 동료, 이웃,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될 때 그 사랑은 화해, 관용, 의리, 신의, 예의, 겸양, 연민, 협조, 봉사, 동정 등의 횡적인 덕목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대혼란 상태에 빠져 있으며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혼란 상태가 계속되는 근본 원인은 사회윤리, 국가윤리의 기반이 되는 가정윤리가 쇠퇴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란 상태에 빠진 오늘의 사회를 구하는 길은 새로운 가정윤리를 확립하는 것, 즉 새로운 윤리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가정을 파탄에서 구하는 동시에 세계를 혼란에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된 이래 약 200여 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항상 문제가 된 것이 계급적 착취와 억압의 문제였으며 노사 간의 분쟁의 문제였다. 마르크스나 레닌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출현한 것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폭력혁명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한 실패로 나타났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자체가 지상에서 소멸되기에까지 이르렀다. 착취와 억압의 문제나 노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가정윤리에 입각한 기업윤리가 확립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통일윤리론의 입장이다. 네, 여기서 저한테 가장 흥미로웠던 건 사회에서의 인간관계가 가정의 가족관계가 그대로 확대된 건데 요즘 사람들은 가정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회로 나갈 때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내용이 한면으로는 정말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읽다 보면은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은 당연한 것까지도 이해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뭔가 윤리론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3. 질서와 평등. 1. 오늘날까지의 질서와 평등. 근대 이후 민주주의는 중세 이래의 신분 제도와 그 제도에 수반된 여러 특권들을 폐지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과 정치 참여에 있어서의 평등, 즉 보통선거 제도를 실현했다. 그러나 법 앞에서의 평등은 실현되었지만 경제적인 평등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계층 간의 빈부의 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이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법 앞에 평등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목상의 평등일 뿐 실질적인 평등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마르크스는 경제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유재산의 폐지와 무계급 사회인 공산주의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후 70여 년간 공산주의를 실시해 본 결과는 새로운 특권 계급의 출현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빈부의 격차가 생겨난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역사 개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등을 휘구해 왔지만 아직도 참다운 평등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질서와 평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모든 인간이 권리에 있어서 완전히 평등하다면 통치자와 피통치자라는 권리의 차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사회는 무정부의 무질서 상태가 되어 버릴 것이다. 또 한편 질서를 중시하면 평등이 손상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본심이 휘고하는 참다운 평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질서와 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의 평등은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권리 평등을 뜻한다. 이 권리 평등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의 하나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의미의 평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질서의 개념과 상반관계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즉,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질서가 무시되기 쉽고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무시되기 쉽다. 이것이 오늘날까지의 질서와 평등에 관한 일반적 견해였다. 2. 원리적인 질서와 평등. 통일사상에서 볼 때 원리적인 평등은 사랑의 평등이며 인격의 평등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진심으로 휘고하는 평등이란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의 자녀의 평등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태양의 빛이 만물을 평등하게 비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평등이다. 따라서 원리적인 평등이란 주체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대상인 인간이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평등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정에서 질서를 통하여 분성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랑의 평등은 질서를 통한 평등이다. 질서를 통한 사랑의 평등이란 사랑의 충만도의 평등이다. 즉, 모든 개인의 위치와 개성에 맞도록 사랑이 충만될 때 주어지는 평등이 사랑의 평등이다. 사랑의 충만이란 만족이며 기쁨이며 감사이다. 따라서 원리적인 평등은 만족의 평등이며 기쁨의 평등이며 감사의 평등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은 인간이 완전한 대상의식, 하나님을 시봉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느껴지게 된다. 대상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커도 충족감을 느낄 수 없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권리평등의 권리는 프랑스 혁명 때의 로크의 자연권,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권리, 자연권을 위시해서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연권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직위상의 권리와 직위상의 평등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직위에는 반드시 직책과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각 직위에 부합하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직위상의 권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평등일 수가 없다. 그러나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직위상의 권리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별을 초월한 평등의 측면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평등, 인격의 평등, 만족의 평등인 것이다. 여기서 남녀 평등에 관해서 살펴보자. 역사 개시 이래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지위, 권리, 기회라는 측면에서 항상 뒤떨어져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남성의 지배를 받아왔다.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여성 해방 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태동하기 시작한 이 운동은 프랑스 혁명 때부터였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자연권의 평등이기 때문에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 자연권의 평등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혁명과 함께 여성들의 자연권의 평등에 대한 주장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 운동이 그 후 여러 가지의 사회운동과 표리일체가 되어서 꾸준히 전개되어 오다가 드디어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여성 해방운동의 요구 조건들이 전면적으로 자유국가들의 법률에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그 주요한 것이 바로 지위의 평등, 권리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었다. 이러한 여성의 평등의 요구를 법률이 보장한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여성 해방 문제가 새롭게 대두하였다. 남녀 평등은 법률상으로만 보장되었을 뿐 실제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은 부분적으로만 실시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는 여전히 남녀 불평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남녀 평등을 보장한 결과는 남녀가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사고방식이 확산되면서 부부 사이의 가정 불화는 다반사가 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때문에 갖가지의 비극과 가정 파탄이 속출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권리에 관한 한 기본적으로 완전한 남녀 평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리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생리적으로 남녀는 사명이 다르다. 남자의 근골의 발달, 둔부의 협소와 벌어진 양 어깨 등은 남자의 사명이 대외적인 억센 활동에 있음을 보이는 것이요. 여자의 연약한 근골, 둔부와 유방의 발달, 양 어깨의 협소 등은 여자의 사명이 가정에서의 생산과 양육에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리적 조건을 무시하고 권리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남녀의 사명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자가 여자의 생산과 포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의 역할인 억센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뱁새가 황새 걸음을 할 수 없고 황새가 뱁새 걸음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면 부부인 남녀 사이에 평등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다. 부부 사이에도 평등이 필요한데 그것은 권리 평등이 아니라 사랑의 평등이요, 인격의 평등이요, 기쁨의 평등인 것이다. 부부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주고받을 때 차별감이나 불평등감이 사라지고 동의권에 서 있음을 자각하게 됨과 동시에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지위의 평등에 관해서 언급해보자. 여성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여성으로서 학교 교장도 될 수 있고 회사의 사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녀의 동등권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학교나 회사는 가정의 확대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성이 부성을 대신해서 가장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그 회사의 어머니 격으로서 사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의 어머니 격으로서 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도리어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가정에 있어서 평화의 주역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세계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는 억센 공격적인 일에 적합한 남성보다도 체질적으로 평화 일에 적합한 모성, 여성들이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기 조차한 것이다. 이상으로 남녀 평등에 관한 원리적 견해를 밝혔다. 네, 저도 이 부분이 많이 흥미로웠는데, 사람들이 남녀 평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네, 통일사상에서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도 알게 되었고, 저도 뭔가 남녀 평등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남자와 여자는 사명이 다르니까 이제 평등은 그런 사랑의 평등, 인격의 평등 그런 건 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처음에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도덕은 개인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으로 내적으로는 개인의 내면 생활에 있어서 심정 중심의 수습법을 따르려는 행위의 규범이다. 네, 한마디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런 인격 같은 것 같고, 윤리는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으로 가정을 기반으로 한 인간 행위의 규범이자 사랑 중심의 수습법을 따르려는 인간 행위의 규범이다. 네, 가정에 관련된 그런 규범, 그것을 윤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질서는 윤리는 사랑의 위치, 즉 질서 위에서 성립하며 질서를 떠나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 내 부모, 자녀, 부부, 형제자매 간의 질서가 경시 내지 무시되고 가정에서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질서 붕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사랑의 질서는 성의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현재의 성의 질서가 심히 붕괴된 현상은 불륜한 성관계의 가속화와 동물적 인간관, 그리고 관능적 성문화를 조정하는 일부 매스컴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과 천도. 네, 가정은 우주의 질서 체계를 축소한 소우주 체계이므로 가정윤리는 바로 천도이고, 우주의 법칙이 축소되어 나타난 것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그런 종적인 가치관과 횡적인 덕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 정부는 부모 입장에서 국민을 사랑하고 선정을 펼쳐야 하고, 국민은 대통령, 정부를 부모처럼 존경해야 하고, 스승은 부모처럼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은 스승을 부모처럼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적인 그런 가치관입니다. 연장자는 연소자를 애호하고 연소자는 연장자를 존경하며, 상사는 부하를 지도하고 부하는 상사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횡적인 덕목의 확대는 형제자매 간의 사랑이 동료, 이웃,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될 때 나타나는 그런 덕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서와 평등은, 기존의 질서와 평등은 이제 근대 민주주의는 법 앞에 평등과 정치 참여의 평등을 실현했지만, 경제적 평등은 미흡하여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고, 마르크스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주장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일반적으로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질서가 무시되기 쉽고,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무시되기 쉬운 것이 기존의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원리적인 질서와 평등, 통일사상에서 본 원리적인 평등은 사랑의 평등이고 인격의 평등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의 자녀의 평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평등입니다. 따라서 원리적인 평등은 주체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임의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질서를 통한 사랑의 평등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가정에서 질서를 통하여 분성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랑의 평등은 질서를 통한 평등이고, 사랑의 충만도의 평등으로 모든 개인의 위치와 개성에 맞게 사랑이 충만될 때 주어지는 그런 만족의 평등이며, 기쁨의 평등이며, 감사의 평등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충만은 인간이 완전한 대상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느껴지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모두가 주체가 되려고 하지 대상의식을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직위상의 권리 평등과 한계. 직위상의 권리는 직책과 의무에 따라 부여되므로 평등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직위상의 권리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별을 초월한 평등의 측면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평등, 인격의 평등, 만족의 평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녀 평등의 원리적 견해. 여성 해방 운동은 지위, 권리,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며 법률적으로도 보장받았지만 실제적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고 법률적 평등 보장은 가정 불안은 다반사가 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때문에 갖가지의 비극과 가정 파탄이 속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이유는 권리에 관한 한 기본적으로 완전한 남녀 평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생리적으로 남녀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사명은 대외적인 억센 활동, 여성의 사명은 가정에서의 생산과 양육에 있고 이러한 생리적 조건을 무시한 권리평등 주장은 남녀의 사명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녀 부부 사이에는 권리평등이 아니라 사랑의 평등이요, 인격의 평등이요, 기쁨의 평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주고받을 때 차별감이나 불평등감이 사라지고 동일권에 서 있음을 자각하게 됨과 동시에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성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남녀의 동등권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학교나 회사가 가정의 확대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성이 부성을 대신해서 가장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그 회사의 어머니 격으로서 사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의 어머니 격으로서 학교의 교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마지막 말들은 요약을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통일윤리론에서 본 종래윤리관 이것을 낭독해 드리고 아마 윤리론을